너무 전지적 시점에 가서 모든 걸 내려다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몰입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 지역만 볼 수 있게 돼 있고 내가 왔다 갔다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전체의 판도를 읽으면서도 1인칭 시점의 몰입도를 조금 높이는 그런 것들이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게임 속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잘 게임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건축가의 시각에서 봤을 때 게임 속 공간은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것 같고 그것들의 특징들과 발전, 진화 이런 것들이 흥미를 좀 끄는 것 같습니다. 게임을 왜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울 뉴런은 뭐냐면은 옛날에 어떤 그 심리학자가 이제 실험을 하시는데 어떤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어디냐 이거를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걸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스캐닝하는 장치를 원숭이가. 근데 자기가 바나나를 먹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있었는데 자기가 바나나를 집지도 않고 연구원이 바나나를 집을 때에도 자기가 직접 집었을 때하고 같은 위치의 신경이 활성화가 됐다라는 거를 파악을 한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죠. 내가 직접 행동을 할 때 느끼는 어떤 느낌이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봤을 때도 우리가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많은 인간들의 행동들이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운동선수들이 뛰는 사람들, 손흥민 선수가 뛰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희열을 느끼는 거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서 내가 직접 뛰지는 않지만은 내가 직접 뛰는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든지 뇌가 활성화되는 거죠.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이 보시면은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그분들이 더 잘하실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야구장을 사람들이 가는 이유도 저는 이 거울 뉴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창 던지고 도망하고 동물 잡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사냥꾼의 어떤 행동들이 그대로 야구장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야구장에서 보면은 야구방망이로 공을 치면은 그때 빨리 달려서 먼저 가야 되고 그 달리는 선수보다 더 빨리 공을 던져서 그 선수를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잔디밭에서 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수렵 채집 시절에 느꼈던 그런 어떤 본능들을 만족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게임도 그러한 것들을 대체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오프라인 공간에서 잔디밭에서 뛰던 축구나 야구가 하던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온라인 게임상에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행동을 하면서 내가 직접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자기를 거기 동화시키는 그런 현상들을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게임 속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점점 바뀌고 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동네에 있는 그 당시에는 오락실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에 가게 되면은 맨날 많이 하던 게임들이 패크맨이라든지 아니면 갤러그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패크맨이나 갤러그 같은 거를 보시면은 공간이 되게 평면적이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우주선들이 쏘는 것들을 피하고 그걸 쏘아서 맞추기도 하고 패크맨 같은 경우는 공간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오른쪽으로 얘가 들어가거나 하면은 오른쪽으로 사라지면 왼쪽에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현상인 거죠. 이게 2D 지만은 그 안에서 3D로 곡면으로 연결된 듯한 현상을 가정해 놓고서 이걸 공간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무한히 뛰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한쪽 방향으로 스크롤하면서 움직이면서 공간을 확장시키는 식으로 공간을 만들었다 볼 수 있어요. 그 단계보다 좀 놀라운 게 이제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런 공간인데 스타크래프트나 롤 같은 걸 보면은 저희 아들이 하는 걸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저는 사실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공감이 잘 안 가는데 그런 전략 게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건축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아이소메트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3차원의 정보를 보여주지만은 앞에 있는 물건이 커 보이고 뒤에 있는 물건이 작아 보이는 투시조적인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전지적인 시점에서 전체의 판세를 파악하기에 제일 좋은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 게임을 하기 제일 좋은 거죠. 우리가 전쟁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큰 지도판 위에서 이렇게 탱크나 아니면 전함 같은 거를 이렇게 판때기 밀면서 이걸 전지적 시점에서 그 전쟁의 판도를 파악을 해야지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항상 밑에서 이거 미는 애들이 있고요.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 더 위에 높은 데서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건축가들은 보면은 이렇게 덜 다이나믹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거기서 조금 바뀐 게 오버워치 같은 슈팅 게임들 그런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도 할 때 보면은 완전히 1인칭 시점에서 이거를 게임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머리보다 좀 약간 뒤에 가서 내 몸도 뒤에서 쳐다보는 상태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투시도 기법으로 됐다라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건축이나 미술에서도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가 왜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냐고 하면은 그림을 그릴 때 약간 평면적인 그림, 이집트 시대의 그림들을 보시면 되게 평면적인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나 왕비는 크게 그리고 노예들은 작게 그리면서 거기서 신분 차이를 보여주고 사람들 대부분 다 옆모습을 그립니다. 그러다가 좀 발전을 하면은 약간 배경들을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더 발전을 하면은 1인칭 투시도 기법이 나옵니다. 브루넬레스키 같은 사람들이 투시도를 완성을 해서 공간감의 깊이를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버워치라든지 이런 많은 슈팅 게임들을 보시면은 공간의 깊이를 느끼면서 이 경험이 1인칭적으로 극대화될 수 있게끔 내가 총을 맞으면 죽을 것 같고 어디 빨리 뛰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임이다. 전체의 판도를 아이소메트릭으로 보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두 가지의 장점을 조금 더 합쳐진,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전체의 판도를 읽으면서도 1인칭 시점의 몰입도를 조금 높이는 그런 것들이 젤다 같은 게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젤다를 보시면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내 주인공이 뛰어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야가 뭐 스타크래프트처럼 완전히 막 뒤에서 내려다보는 건 아니고 약간 가까이서 보죠.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배경들도 가까이 있는 거는 커 보이고 멀리 있는 거는 좀 멀리 보이는 식으로 투시도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어떤 공간을 고글을 쓰고서 VR처럼 체험하는 그 시절이 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 중간 단계에서 전략적인 것과 개인 체험적인 것들을 적절하게 중간으로 타협을 본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젤다가 성공하는 데에도 저는 그게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월드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버워치 같은 경우도 내가 선택하고 나면은 그 공간이 되게 제한적이죠. 그 안에서 슈팅 게임을 하면서 하는 그 공간이고 그 판을 깨면은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는 그것도 역시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그 스타크 같은 경우도 되게 넓은 공간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것도 그냥 주어져 있는 바둑판 같은 하나의 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젤다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확장된 그런 공간감인 것 같아요. 내가 있었던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확장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너무 전지적 시점에 가서 모든 걸 내려다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몰입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 지역만 볼 수 있게 돼 있고 내가 왔다 갔다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그 부분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 공간을 구축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간이 심리적으로 훨씬 더 넓게 느껴지는 거고 내가 제한된 공간에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내가 그 가는 길들을 다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거의 무한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공간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닌텐도 같은 조그마한 스크린으로 우리가 이걸 플레이를 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훨씬 더 넓은 공간을 내가 뛰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스마트시티를 메타버스에서 만드는 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서버의 능력과 그 다음에 제가 디자인하는 공간하고를 그 적절한 선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건축의 재료와 건축의 형식이 되게 연동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꼬르비자가 철근 콘크리트를 썼기 때문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꼬르비자는 당시에 최첨단 기술이었던 콘크리트에 대해서 이해도가 다른 건축가보다 높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저 같은 건축가들이 이 메타버스 공간을 디자인하는데 참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허들은 뭐냐면은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기술의 한계를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면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특히나 도시를 우리가 만든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스테이지를 만드느냐보다도 그 도시 안에서 사는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시골에 가서 생활하는 것보다 도시가 더 젊은 사람들이 익사이팅하고 재밌다고 느끼는 이유는 내가 10분을 걸어 다닐 때 홍대 앞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1000명을 볼 수 있다면은 시골에 가면은 한두 명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NPC가 됐건 아니면은 또 다른 아바타가 됐건 더 좋은 거는 NPC보다는 실제 아바타겠죠.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도 게임을 안 하는 잘 몰랐지만은 이게 의외로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는 아바타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경우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게 더 컨트롤하기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하나의 서버에서 다 담기고 어려워지고 그 기술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10명이 뛰노는 롤게임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 같은 사람들은 1000명 정도는 돼야지 도시 같다고 느낄 거라고요. 1000명이나 되는 아바타가 동시에 다 제각각의 행동을 할 때 그 젤다의 주인공들이 다 제각각 움직이는 것 같은 것들을 다 할 때 그거를 내가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서버가 그게 되는 기술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메타버스 안에서의 스마트시티는 거기서 성패가 결정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기법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페토 같은 것들이 그거를 무겁게 만들지 않으려고 만화 같은 캐릭터를 만들고 마인크래프트도 되게 만화같이
같이 추상화시켜서 만들잖아요. 그거를 기술로는 충분히 포토그래픽하게 막 실제처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 무거워져가지고 현실에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꼬르비제가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만큼 저도 컴퓨터 서버와 이런 능력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좀 하고 그 전문가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최적의 인간의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려고요. 지금도 저희는 건축 설계를 할 때 구조 기술 같은 것들은 구조 엔지니어의 협업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서 설비 엔지니어의 도움도 받고 그분들이 계산 다 해줘야지 기둥 여기다가 안 넣어도 안 무너진다라는 컨펌을 받거든요. 다만 제가 디자인할 때 보는 거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만들고 사회를 만드는가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메타버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하면서 뭐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화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게 최적인가, 이 시대의 기술 한계에 한해서 그걸 찾아 나가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게임 이 조작을 잘 못해가지고 안 하는데 마인크래프트나 심시티 같은 거가 저한테는 맞는 것 같고, 특히 전 레고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마인크래프트가 제일 맞는 게임인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거의 무한대의 공간을 자기가 구축해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공간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고 공간을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진 공간 안에서 내가 뛰노는 그런 인물 중심의 게임이라면은 마인크래프트나 심시티는 공간 자체를 만드는 거가 핵심인 거니까 건축가들한테는 더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갓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더 그걸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환경을 다 구축하는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게임들을 선호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게임 속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